네,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편 6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절의 예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 또 예절의 기본 마음가짐, 구용, 구사, 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예라고 하면 6가지 재주, 예능 아니면 6가지 기본 교양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예, 악, 사, 어, 서, 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절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에 보면 예절의 기본 자세 공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자는 손 모을 공자예요. 손수자에 함께 공자를 쓰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죠. 보통 기본적으로 남자는 왼손이 위, 여성은 오른손이 위 이렇게 구별을 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왜 그랬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짓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공수, 기본적으로 어른을 만나거나 할 때에는 이 손을 모았다. 이게 이제 공수법이고 예절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인사법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가벼운 인사, 보통 인사, 정중한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가볍게 친구끼리 안녕 하는 인사가 있고 조금 보통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있고 정말 크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남자의 큰절은 개수배라고 하고 여자의 큰절은 숙배라고 하고 남자의 평절은 돈수배라고 하고 여자의 평절은 평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벼운 인사가 있고 보통 인사가 있고 정중한 인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벼운 인사, 보통 반절이라고 하죠. 절도 약간 반만 하는 거예요. 약간 절을 숙여도 이제 절이 큰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차례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세배를 할 때 큰 절 하죠. 그게 큰 절이라면 그것보다 조금 작은 절을 우리가 보통 이제 평절, 또 그거보다 더 간편하게 하는 것을 또 반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절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어려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림은 뒤에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참고 영상이 여러분들 더 첨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51페이지에 간편해진 현대의 예절 악수와 경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찾으셨어요? 첫 번째 악수죠. 악수는 이게 잡을 악자, 손으로 쥐어 잡을 악자의 손수자예요. 손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악수의 기본 예절, 에티켓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른이 보통 악수를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래 반갑다 악수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어린 사람, 좀 아랫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긴장을 해가지고 악수니까 손을 쥐라고 그랬지 꽉 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윗사람이 손을 내밀면 아랫사람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약간 가볍게 흔들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막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쥐어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되고 그냥 손을 내밀어서 이 윗사람이 이제 악수를 권한 윗사람, 보통 이제 어른이 보통 손을 내미는데 윗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이분이 하는 대로 하고 손을 놓으면 그대로 자기 원래 손이 있던 자리로 가면 그게 악수의 기본 예절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어른들도 그런 실수할 경우가 있는데 이 긴장한 나머지 아랫사람이 악수를 하니까 이 왼손을 갖다 붙여요. 공손히 한다고 붙여가지고 본인이 이쪽 사람의 손등을 만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손만 내밀고 한 손은 그냥 가볍게 자기 가슴 쪽에 아니면 손 여기 이쪽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듯한 신용만 하지 상대방의 손을 막 더 잡는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수의 기본 에티켓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경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이렇게 하고 충성 경례할 때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경례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어예요. 공경할 경자에 예절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예절을 경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경례하면 이렇게 경례하거나 이렇게 하죠. 경례는 그냥 공경하는 예절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군인의 경례, 일반 사람의 경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경례는 공경을 표하는 예절이다. 공경을 표하는 어떤 방식이다. 인사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3페이지에 언어예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에 대해서, 유계 중에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하기의 기본 원칙은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학교에서 다 배우더라고요. 교과 과정에서.
다 배우는데 한 가지 기본 원칙,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끊지 말고 다 끝나면 내 얘기를 하는 그런 버릇을 갖는 것,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에티켓이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 또 사회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것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 가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끝나면 말씀 다 끝나셨어요? 말 다 했니? 라고 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그것만 지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 한 근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하는 언어 예절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8페이지 이제 악을 배우겠습니다. 풍류와 멋, 악. 이제 예악 소소할 때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가 아니라 음악 악자입니다. 여러분들 58페이지에 보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써 있죠. 이 악자는 음악할 때 악자잖아요. 또 다른 뜻으로는 즐거울 악자도 쓰죠.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좋아할 요자도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어쨌든 이게 음악 악자인데요. 옛날 사람들도 이제 선비들이나 또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 6가지 교양 중에서 예절을 갖추었으면 두 번째는 음악을 공부해요.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뭐 요즘은 여러분들 뭐 BTS 많이 알잖아요. 그런 음악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은 이제 음의 높낮이잖아요. 음악을 할 때 반드시 노래를 부른다고요. 이 노랫말은 가사예요. 이 가사는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 노랫말이 되는 가사가 되는 시와 음악을 함께 즐기기 때문에 이것은 정서 함양에 좋다. 정서 교육에 좋다. 이런 의미로 음악을 꼭 배웠습니다. 우리가 동양의 최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공자 선생님도 한평생을 음악을 손에서 띄지 않았다. 이렇게 논어에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요. 음악을 놓을 때, 음악을 쉴 때가 가끔 있었는데 가끔. 어떤 경우냐면 아주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아끼는 제자가 죽었거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럴 때는 음악을 할 수 없잖아요. 슬퍼하는 게 기본 보통 사람의 마음이니까 공자 선생도 그때만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상례가 끝나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뭐 땅에다 묻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 절차가 끝나면 다시 또 음악을 연주했다고 해요. 그만큼 음악은 선비들 이 교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풍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인데 바람 풍자에 흐를 유자거든요. 바람 따라서 흘러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저기 바람 불 때 나뭇가지나 풀잎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늘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비라고 해서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 풍 흐를 유자. 바람 따라서 흘러가면서 편안하게 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부할 때는 다 똑같이 책상에서 책 보고 공부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무엇을 하고 노는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등급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놀면 무조건 게임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놀 때 뭐 책을 본다. 놀 때 뭐 악기를 연주한다. 놀 때 친구와 뭘 만들기 한다. 뭐 놀 때 뭐 다른 뭐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오직 그냥 한 가지만 하는 사람. 또 놀 때 사람 괴롭히는 거. 뭐 이상한 뭐 댓글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풍류라고 할 수 없죠. 풍류는 자연스럽게 선비답게 품위 있게 교양 있게 노는 것, 쉬는 것을 풍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도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평상시 한참 더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나무 밑에 가서 시도 짓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등산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풍류라고 합니다. 바람풍 흐를류. 바람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 쉬는 것 이것을 풍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1페이지에 향음주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향자는 시골 향자고
음자는 마실 음자예요. 주자는 술 주자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술 마시는 예절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뭐 가게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술을 항상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술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거치고 또 비쌌어요. 함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청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주라고 하는 목, 이 지방의 가장 높은 분, 지금 말하자면 이제 청주의 시장이나 뭐 충청남도의 뭐 도지사라든가 충청북도의 도지사라든가 이렇게 높은 분이 이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요. 몇 날 며칠에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 높은 분들, 또 나이가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 모아라. 그리고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뭐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한 음식, 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시골향, 마실 술을 마시는 그런 예절. 그래서 뭐 술을 먹고 취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안부도 묻고 공부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누구다, 아무개다 하고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런 이제 예절을 향음주례라고 했어요. 이 향음주례도 이제 무질서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예절을 지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향음주례의 역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향음주례의 역사는 참 오래됐어요.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술을 먹었던 기록을 보면 한 3,000년 이상, 한 5,00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부터 향음주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향음주례가 이제 나라에서 만든 법이 있었는데 그런 향음주례의 법에 따라서 이 청주항교에서도 향음주례를 했다. 향음주례라고 하니까 이제 어른들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지금 술은 먹지 않지만 차, 여러분들 다래라고 그래서 차 마시는 예절이 있잖아요. 그런 예절들도 사실은 향음주례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좋은 교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63페이지.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보면요. 이제 64페이지부터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악기들 여러 그림도 설명이 되어 있고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6예 중에 예, 악을 했으니까 이제 이 사자는 화살 사자입니다. 네, 화살 쏘는 거. 네, 우리 전쟁 날 때 화살을 쏘잖아요. 이 화살 쏘는 거는요. 선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물론 이제 화살을 쏘는 것은 나라가 위급할 때, 무슨 전쟁이 있을 때 적군을 쏴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훈련의 목적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운동입니다. 이 가슴 운동, 이게 팔 운동, 이게 운동이에요. 굉장히 이게 활시 당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운동이고요. 또 평상시에는 선비들은 어떤 용도로 이거를 활용을 하냐면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이 활을 쏘려면 이게 활시를 당겨가지고 목표 관역을 쳐다보잖아요. 이게 마음을 딴 생각 먹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감 총 쏘더라도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잘 안 맞잖아요, 관역에. 그런 것처럼 이 화살은 정신 집중의 훈련입니다. 또 재미난 거는요. 화살을 쐈어요. 근데 관역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 관역을 탓하겠어요? 쏜 나를 탓하겠어요? 내가 잘못 쐈으니까 관역에 안 맞았겠죠.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틀어졌다, 잘못됐다. 그러면 활 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정확히 쐈는데 안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이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활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동력동자에 오랑캐이자 쓰는데 이 오랑캐이자를 나눠보면 여러분들 71페이지 아래쪽에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큰 대자와 활궁자가 모여진 글자예요.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은요. 예로부터 힘이 좋아가지고요. 활을 잘 썼어요. 그것도 큰 활을. 그래서 큰 활을 쏘는 사람들, 큰 활을 쏘는 민족들이라고 해서 동쪽에 사는 큰 활을 쏘는 사람들 해서 동이민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이자도요. 그래서 이 동이민족이라고 하는 말도 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72페이지에 양궁, 국궁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아까 활 쏘기는 이제 군사훈련도 되고 체력훈련도 되고 정신집중에 위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일종의 놀이기도 해요. 선비들끼리. 왜냐하면 예전에는
활을 쏘고요. 이제 올라가서 이제 활을 쏠 때 그냥 막 올라가지 않고 예절을 지켜서 이제 인사하고 올라가요. 활을 쏘고 내려오면 활 쏜 결과를 가지고 잘 못한 사람이 뭐 그 약한 술을 한 잔을 또 먹고 인사하고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놀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어입니다. 어는 말타기 어자입니다. 말탈 어자. 근데 말만 타는 게 아니라 수레 타는 것도 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야외 활동이니까 체육 활동입니다. 선비들도 말 타고 지금은 우리가 뭐 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전철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말과 수레가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탈 줄 알아야죠. 항상 누가 태워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 타기, 수레 몰기도 배우는 겁니다. 이 역시도 체육 활동이 되겠죠. 야외 활동이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76페이지에 화랑도와 세소고개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하면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 우리가 보통 전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심신이 건강한 사람, 마음 신자, 몸 신자,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전인이라고 하듯이 이 화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으로 치면 군대에서 장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기를 때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활쏘기, 말타기, 수레몰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라고 해서 무조건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예절만 바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절도 바르고 또 음악, 정서교육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부도 하지만 체육활동도 해서 몸도 건강해야 한다.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이 6가지, 이 6예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약, 사어, 서수 중에 서입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에 보면 지혜로운 느낌 서라고 되어 있죠. 뭐 글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미 뭐 다 배웠으니까 제가 덧붙여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1페이지에 보면 서여기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자는 글 서자예요. 이 서자가 글이라는 뜻도 있고 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글씨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같다. 기인. 그 기자에 사람인 자.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체도 마찬가지고 또 글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글에는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중요시 여겼다. 그런 글씨체 공부나 글의 내용 공부하는 것을 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방사후라고 해서 예전에 그 붓글씨를 썼으니까 여러 재료들이 지금 써 있습니다. 83페이지부터 해서 여러 글씨체도 한자 글씨체 여러 가지 한글 서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이것만 읽어보시면 다른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 놔서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수가 나옵니다. 수. 옛날 사람도요, 계산을 했겠죠. 뭐 장에 가서 뭘 사거나 시장 가서 뭘 샀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했겠죠. 이 수는 계산할 숫자입니다. 숫자고 계산할 숫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배워야겠죠. 또 한 가지는요, 옛날 사람도 과학기술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성을 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별을 관측한다거나 물을 뭐 계량을 한다거나 그리고 치구기 같은 거 그런 거요. 그런 과학적인 것은 다 숫자로 하잖아요. 그런 숫자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갖춰야 될 6가지 교양, 6예라고 하는 말, 이 6예는 예절, 그 다음에 음악, 정서교육을 하는 음악, 그 다음에 활쏘기, 체력 단련도 하고 정신 집중도 하고, 어는 말타기나 수레몰기, 이것도 야외 활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는 글쓰기, 또 글의 내용과 글씨체, 이게 다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수는 숫자, 과학, 이런 숫자 공부, 셈 공부 이런 것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갖췄을 때 훌륭한 선비가 되고 훌륭한 전인, 완전할 전자, 사람인 자,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에게는 6예, 여러분에게 6예는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절, 지금도 예절 하니까. 음악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화살 쏠 일 없네요. 말 탈 일도 없네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축구, 야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배드민턴 한다거나 그런 거, 그건 운동이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맨날 책상 앞에만 붙어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야외 활동도 하는 거죠. 그리고 글 쓰는 것. 글도 잘 써야 되죠. 네, 내용도 중요하고 글씨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학, 과학 이런 공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용어들만 좀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